우리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전국안보 시민단체 연합의 상임고문 이정민 차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처음 뵌 것은 1960년 제가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4학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졸업여행을 전국에 가는데 대구에 1960년 12월 달에 동대구역에 새벽 2시에 갔는데 이군 부사령관 박정희 그 소장께서 거기를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부사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못 들어보는데 지금 편안히 가고 있는데 동대구역에 새벽 2시에 나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벌써 그때에 5.16 혁명을 벌써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사 생도를 벌써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새벽 2시에 이군 사령관께서 거기 나오신다는 거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카터 대통령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럴 때 카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서울에서 자지도 않고 동두천에 있는 B2사단에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는 길에 청와대에 들려가지고 오찬하면서 회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원래 헬리콥터로 오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길이 나쁘니까 동두천에서 청와대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시 장군이 동행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 이 2시간 반을 설득하면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근데 도착하자 할 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병현 장군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리자마자 오다가 뭘 얘기를 했는지 그걸 빨리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왜? 정상회담 할 때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12개 제대로 해서 철수를 시작해가지고 1개 제대만 철수한 데서 스톱이 돼가지고 지금 28,500명이 그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도와줘. 만일에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 오시는 분 여러분들 다 주변 또 직접 간접적으로 모셔보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만큼 열심히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분은 밤에도 하니까 밤에까지 막 돌아다니고 그분은 밤에까지 해요. 그리고 각 통계 이런 거 각 부서에서 통고 집에서까지 가서 다 외우시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그때 경제가 망가지고 그럴 때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현재까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전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고비를 할 때 목숨을 나누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 방어는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세적인 방어를 이기게 돼 있다. 즉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방어는 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저 종북좌파 째켜가는 거 봐요. 우리가 막 공격하니까 째켜갔다 이거. 더 공격하면 도망가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택에서 길을 꺾었더니 거기서 길을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8월 15일 날 길을 꺾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광화문에서 종북 좌파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월요일 날 8월 18일 날 창충체육관에서 10시에 전광 목사님이 미국에 월요일 날 갔다가 오늘 오셔서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나오시는 건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분들 다 해서 18일 날 10시에 이 창충치관에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휴가 끼기 때문에 10월 3일 날 하려고 하는 그 대대적인 행사를 10월 9일 날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9일은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이 골기대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동시에 자유마을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나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투도 해보고 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대결도 해보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선 북한이 그 핵실험을 지금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일에 핵실험을 다시 하면은 9.19 합의를 깨겠다. 이 9.19 합의가 완전히 우리 안보를 망쳐놓은 거거든요. 핵실험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9.19 합의를 깨겠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까 그 손상대 대표 MC께서 이제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다면 이 국가의 숫자를 조작한다. 이것은 말이죠.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를 망치려는 거거든요.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 그 수치를 조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말이죠. 보통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일에 우리가 10월 9일 날 집회를 대대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자유마을을 성공하고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만 잘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북좌파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자유통일을 해서 G2 국가로 가는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 대통령과 그리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전광욱 목사님 만세! 자유마을 만세! 감사합니다.